네,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신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내리기는 했는데요.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기도 한데 다른 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관세 때문에 여러 업종들이 다 많이 흔들리고 네. 있지만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환경이 계속되면서 캐즘도 그렇고 관세 영향도 그렇고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오늘 조금 살펴볼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관련 소식들 조금 더 공부하고 왔는데 2차 전지는 워낙 좀 눌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소재 쪽도 안 좋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때요? 전반적인 분위기 안 좋은데 LG 엔솔은 어때요? 지금 주가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로만 보면 그 소재주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20% 최근 한 달 동안 20% 네. 빠지고 에코프로 BM도 10% 넘게 하락하고 퓨처엠도 9% 빠지고 최근 한 달 기준 이렇게 빠졌는데요. 요 기간에 코스피도 6%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LG엔솔은 5%대 상승을 해서 예. 어쨌거나 그 업종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지만 또 시장 대비로도 되게 많이 올라서 조금 짚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 선방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신하영 기자의 말로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 2차 전지 업종도 사실 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LG 엔솔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았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관세 우려에서 아예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기는 네. 한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주들은 진짜 관세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서 더 하락폭이 컸던 것 같고 LG엔솔이 삼성 SDI 이런 같은 배터리 종목 중에서도 네.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게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관세가 지금 이제 미국 외의 국가에서 뭘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이달 초에 그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을 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정도 조금 더 좀 희망을 돋궈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잘 준비를 했다. 관세 영향 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 주신 것 같고 실적치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볼 텐데 최근에 그 엄청 큰 규모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되게 최근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배터리 캐즘 우려를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 덮어줄 수 있는 우리는 배터리 아니라 요것에서도 조금 수주랑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서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것이 뭔가요? 요것은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이랑 유럽 업체에서 좀 1조 원 안팎 큰 규모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따라서 따냈는데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게 중국의 큰 경쟁사 CSTL 이런 강자 원래 되게 대부분 여기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강자를 제치고 대형 계약을 수주한 게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계약 체결한 것 말고도 더 얘기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고 이제 글로벌 ESS 전체 수주 금액이 1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조금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던 생산 라인이 ESS를 만드는 라인으로 좀 전환을 한 게 조금 주요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를 우리 신하영 기자가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 작년 사업 보고서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주목하실 만한 이런 포인트들 있을까요? 좀 짚어주세요. 네. 이게
다음에는 사업 보고서를 아예 같이 조금 화면에서 보는 것도 그래도 좋습니다. 네, 예, 괜찮을 준비하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투자랑 증설을 엄청 공격적으로 했다 이런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어떤 쪽이요? 네. 그 연결 기준 유무형 자산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39조 원 규모로 나왔는데 네. 그 직전 연도 2023년도 연간이 24조 원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60% 넘게 증가한 거예요. 예. 유무형 자산이 보통 기업 본업을 위해서 뭐 공장이나 기계 장치, 토지 이런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네.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아직도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부터 유무형 자산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비 투자에 더 이렇게 때려 넣고 있다는 건 약간 이렇게 조금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에도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신설 아니면 증설 투자에 13조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고요. 예. 이거는 전년도 투자액이 10조 5천억 원이다 했던 것보다도 2조 5천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공격적으로 투자랑 증설하는 요 현화, 근데 이것을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딱 진행해 놓으면은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 처리할 것도 커져서 재무적인 부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제조업 베이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설비를 깔아서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 키워놓고 이제 이후에 매출이 회복되면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이익이 이제 확 뛰는 게 눈에 보여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뭐 전기차나 ESS 수요가 더 확대하겠다라고 기대 또는 전망을 하고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미국 쪽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IRA 요 세액공제 관련해서 짚어봐야 되는데 트럼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취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네. 이슈기는 해서 폐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체적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처럼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뭐 지역 경제 실제로 그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쉽게 손을 댈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진단인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봐도 네. 물론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관세 정책도 그렇고 대부분 미국 내 생산 장려라는 포인트로 좀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IRA를 폐지하는 게 이런 트럼프의 기조와 맞는가 하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상충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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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LG 엔솔이 이런 가정하에 네. 그거를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보조금을 주고 있는 IRA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이라는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 이미 7개 공장이 있고 멀티엄 셀즈 이런 합작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요 수혜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점도 그 최근 주가 상승에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1분기에만 LG 엔솔이 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 제도에 따라서 수령한 보조금이 4,57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1% 증가를 했는데요. 그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아까 호조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분기 대비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게 요 세액공제 덕분이더라고요.
요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 830억이 나는 구조여서 네. 요 보조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뭐 삼성 SDI나 SK온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요게 앞으로도 미국 내 공장을 돌리면 조금 더 이런 수혜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이 동향도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치 얘기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신하영 기자가 했는데 작년 4분기에는 이 IRA 세액 공제분을 했었어도 영업 손실이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1분기 실적치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자, 이렇게 이번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캐즘의 늪에서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요인도 같이 한번 살펴주시면 우리 주토피아 구독자들한테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 이렇게 다른 배터리 업체나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적인 시장 환경 자체는 비유효적인 게 맞기는 맞아서요. 뭐 관세 영향으로 미국도 그렇고 비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이 이제 대부분 인상이 될 건데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전체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배터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원재료는 지금 대부분 한국 업체에서 조달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IM증권의 정원석 연구원이 그 보고서 작성한 걸 보시면 예.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향후에 한국에서 공급되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원재료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그걸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LG엔솔 같은 셀 업체들의 원가는 15% 올라갈 거고 이거를 완성차 업체로 100% 전가하면 완성차 업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아니면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셀 업체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네. 상황이 다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LG엔솔 상장할 때 그거 하셨어요? 참여하셨었어요? 네, 저는 막 적금도 깨서 막 넣고 저도 그랬거든요. 한참 가지고 네. 있다가 그날 바로 나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성장성을 보고 네.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도 주위에 많기도 하고 해서 네, 그쵸? 그때 막 네. 100만 원 간다 이렇게 막 한참 얘기가 그때 또 2차 전지 괜찮고 이럴 때여서 맞아요. 저도 한동안 들고 있다가 네. 아직도 네. 여기까지 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지 에너지 솔루션 이제 전반의 이야기를 신하영 기자랑 해봤습니다. 뭐 투자의 좋은 면도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 약점인 부분도 체크를 잘 해야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깊이 있게 진단해 줬습니다. 오늘 신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